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부동산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첫 번째는 매년, 그러니까 작년 말이었죠,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보는 것이 뭐냐면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 그리고 주택산업연구원, 세 번째가 바로 KB 부동산 시세. 대체적으로 올해 2024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되겠구나, 이게 나오거든요. 페이지 수는 굉장히 많지만 실제 들어가서 보면은 두세 페이지가 핵심적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하시되, 또 하나의 짚어야 될 부분들은, 중요한 건 이거는 전체적인 거예요. 어디냐는 거예요. 어디. 그러면 어디를 봐야 돼? 그 지역에 대한 것을 먼저 보기 위해서는 도시 기본 계획을 보셔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인구 50만 인구 이상에는 의무적으로 기본 계획을 세우게 돼 있고, 50만이 안 되면 자체적으로도 물론 세울 수 있어요. 50만 이상 무조건 세워야 돼요.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이 뭐예요? 2030 서울 플랜, 2040 서울 플랜이 바로 이 도시 기본 계획이에요. 경기도에도 있고 다 있어요. 인구 50만 이상 되는 곳은 다 있어요. 성남시, 고양시 다 있어요. 이런 도시 기본 계획을 보면은 3도심 서울이에요. 7 광역 중심, 12 지역 중심이 있어요. 12지역 중심까지 힘들면은 10개만 외우세요. 여기를 보시고 균형발전 촉진지구 보시면은요, 실패하는 게 이상이에요, 대략. 도시기본계획을 알면 두 번째, 우리가 뉴타운은 알죠? 서울에 26개 뉴타운 있는 거 아시죠? 그 중에서도 2개가 취소가 됐어요. 시흥 뉴타운이랑 창신 승인 뉴타운이 취소가 됐어. 그래서 24개가 있거든요. 24개 중에 사업이 거의 마무리됐죠. 그리고 이 중에서 아직 괜찮은 것들이 있는가를 찾아보는데, 이거는 거의 80%는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뉴타운. 세 번째가 균형발전 촉진지구. 이거는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곳이 있어요. 땅이 같은 1000평이 있어. 1000평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뉴타운 같은 데는 많이 지어야 1000평 해서 3000평, 300%를 넘어가지 않거든요. 주거 중심형이기 때문에 고저밀도 개발이에요. 여기 같은 데는요, 자, 최하 8개, 800%. 이렇게 짓는 게 수익이 더 많이 날까요? 이렇게 짓는 게, 같은 땅에 이렇게 많이 짓는 게 수익이 더 날까? 5억이야, 예를 들면. 여기 사도 4억이야. 그래서 이런 걸 사는 거예요. 이런 데가 어디냐는 거죠. 아직도 남아있는 곳들이 있어요. 서울에는 8개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있어요. 이런 것들. 예를 들면 그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잘 안 올 거야. 합정역 근처를 가보셨죠? 합정역 아시죠? 거기 보면 왜 그렇게 50층, 60층짜리 건물들이 있어요? 50층 막. 거기만 유독 높은 건물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메세나폴리스랑 푸르지오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 왜 그러죠? 역 근처라서. 그럼 다른 전철역에는 왜 없어요? 이게 바로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청량역 보셨어요? 65층짜리, 그 다음에 60층짜리. 아직 절반도 안 들어왔습니다, 거기. 왜 그럴까? 왜 여기만 유독 그렇게? 그게 바로 균형발전 촉진지구의 고밀도 개발의 위력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셔요. 그렇게 높게 짓고 용적률이 많이 주면은 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수익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높아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뭐예요? 모아타운이에요. 이게 24년에 재밌는 곳이 꽤 있을 거예요. 뉴타운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거, 얘를 기초로 해가지고요, 돈이 되는데 투자하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균형발전 촉진지구 모아타운이에요. 여기서도 주변이 한강변, 강남, 여의도, 용산, 목동 이런 정도로. 그 다음에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있는 곳 중에 현재는 제일 괜찮은 것이 청량리 주변이죠. 그리고 앞으로 2곳 내지 3곳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눈여겨보시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데 가보면 굉장히 주변이 허름해요. 아직도.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허름해. 그런데 그냥 빌라 오래된 거 사도 되고 새 거 사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냥 적은 돈 들어가는 거, 헌 거든 새 거든 상관없이 투자비를 가장 적게, 전세가가 높은 거, 이런 걸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투자비를 적게 해가지고 그냥 묻어두세요. 이제 역전세는 더는 안 나올 거니까 이렇게 묻어두시면 재밌을 거예요.